안녕하십니까.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노혁진입니다. 재건축이 진전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라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이대로 재건축을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우리 삼부 아파트가 하나의 단지인데 두 개의 번지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삼부 아파트는 태생적으로나 그 뒤 운영 형태로나 하나의 단지이고 당연히 서울시에서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정했습니다. 즉 삼부 아파트는 하나의 사업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가 1970년대에 삼부토공과 서울시 행정처리 미비로 두 개의 번지로 나누어지고 그중 한 필지에는 상업지가 일부 섞여 있어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상업지로 인해 사업성이 좋아지는 부분은 3번지가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상업지 가치를 받아서 권리가액을 3동, 5동은 6동보다 높게 하고 1, 2동은 7동보다 높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선적으로 대형 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시 자산평가는 감정평가 방법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후에 3번지에만 별도로 평가 금액을 높여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번지수 구분 없이 단지 전체로 멋지게 설계해서 조합원들은 모두 좋은 위치에 분양받고 종전자산 평가 시 3번지만 별도로 우대해달라는 주장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립정산 제자리 재건축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독립정산 제자리 재건축을 하면 집원 간 경계선을 지켜야 하고 3동, 5동이 6동과 또 1동, 2동이 7동과 경쟁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우선 일단 3번지 일부 세대에서는 한강 조망이 불가능합니다. 또 큰 평형과 작은 평형이 함께 재건축을 하면 작은 평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번지수별로 따로 계산하면 이 소형 평형 감정평가의 이점도 사라집니다. 또 일반 분양을 할 때 평당 분양가도 차이가 납니다. 이를테면 분양가를 평당 1억 원으로 분양하도록 구청에서 승인받았다고 합시다. 이 승인받은 평당 분양가를 아파트의 위치에 따라 적절히 배분해서 분양하게 됩니다. 만약 한강이 잘 보이는 곳의 분양가를 평당 1억 2천으로 책정한다면 어딘가에는 평당 8천만 원에 분양하는 아파트도 있어야 합니다. 결국 종우자산 가치까지 따져본다면 제자리 재건축 시 상업지의 기부 체납을 덜하는 이익과 한강뷰의 이익, 분양금액의 차이까지 따져본다면 어느 집원이 이익일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파트 단지와 번지가 같은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3부가 두 개의 단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번지와 단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아파트 소유주 간에 번지수별로 따로 계산한 단지가 있습니까? 사례도 없고 당연히 관련 판례도 없습니다. 3부에서 집원 간 정산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재건축에서 동별로 정산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별도의 단지들이 서로 통합해서 규모의 경제를 살리는 재건축을 하면서 단지별로 정산을 따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 한 단지 아파트가 번지수별로 따로 계산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3부는 두 개의 단지가 아니라 하나의 단지가 두 개의 번지로 구성된 것입니다. 원베일리의 사례가 3부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더구나 서울시에서는 3부를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보고 집원 간 경계선에 관계없이 하나의 단지로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억지로 번지수별로 분리해서 계산하려고 하면 많은 무리가 따르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합니다.
우선 경계선을 정하는 문제부터 협의가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통합해서 재건축하면 단지의 모양도 좋고 모든 조합원들이 한강 조망도 가능한데 왜 굳이 나쁜 선택을 해야 합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곳 중에서 번지수가 수십 개, 때로는 수백 개인 곳도 있고 용도지역도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등이 혼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다 감정평가로 합니다. 다른 방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추진위가 거짓말을 한다, 투명하지 않다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위를 악마화시켜서 이를 사실로 믿고 추진위 사무실을 방문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조차 있습니다. 얼마 전 철회자 한 분이 얼굴에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이면서 추진위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실 때에는 다 뿔 달린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다 멀쩡한 사람들이네 라고 하시는 웃지 못할 일조차 있었습니다. 최근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빌렸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함정과 성공 매뉴얼이라는 책인데 개포 주공 4단지에서 5년간 조합장을 하시고 성공적으로 입주시킨 분이 쓴 책입니다. 그중 한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대위는 청렴, 투명, 공정, 소통, 봉사 같은 아름다운 말을 즐겨 사용한다. 재건축 재개발을 잘 모르는 조합원은 이런 말만 듣고 이들을 정의로운 세력이라고 믿는다. 재건축 재개발을 좀 알면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따질 수 있는데 잘 모르는 조합원은 근사한 말에 혹해서 지지자가 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분은 조합원들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솔깃한 주장에 속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다들 바쁘신데 쉬운 일은 아니니 추진위가 더 열심히 사실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거짓말들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추진위가 안 해준다 라는 거짓말, 여의도 고등학교 일조권 때문에 2번지에는 고층을 거의 못 짓는다는 거짓말, 진주 아파트는 상업지를 별도로 보장해 주기로 했다는 거짓말, 3번지만 따로 분리 재건축하면 큰 이익이 있다는 거짓말, 1, 2동보다 7동을 우대할 것이라는 거짓말, 감정평가 시 전용 면적 넓은 평형을 우대할 것이라는 거짓말, 심지어 추진위가 3번지 일부 소유주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약속했다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거짓의 장막이 걷히고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3부는 미우나 고우나 사업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으로 하나의 단지입니다. 그리고 대단지의 이점을 살려 최적의 설계를 해야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냥 경제적인 이익, 시간의 이익, 대규모 단지의 이익 등 이익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어떤 철회자분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물러설 수는 없다라는 내용의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지번 구분 없이 재건축해서 좋은 위치에 배정받고 상업지의 이익은 감정평가 외에 별도로 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뭔가 받아야지 그냥 물러날 순 없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대단지의 이점을 살려 최적의 설계를 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한강뷰를 보장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회사는 물론 시공사들도 3부는 모든 조합원의 한강뷰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강뷰도 소위 쪽뷰, 사이뷰가 아니라 50% 정도의 뷰, 최소 50% 정도의 뷰는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한강뷰가 안 되는 조합원이 있다면 동호수 배정 시에 조합원 분양가를 추가 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좋은 제안에 대해서도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동별 부족한 동의서만 확보되면 2주 안에 조합 창립총회 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와의 협상도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조합 설립과 동시에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님께서도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